또다시 중국인들이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그렇지 몰래 훔쳐보기가 문제인데요. 그동안 번번이 중국 내에서 금지된 콘텐츠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 지적되어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 TV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친코는 미국 내 베스트셀러였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플 TV의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일제강점기 전후를 배경으로 고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낸 대하 드라마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미국 드라마임에도 일제강점기, 쌀수탈, 강제노역, 위안부, 관동대지진 학살 등 탄압받는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인들의 멸시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간 자이니치가 공감을 얻은 것인데요. 제1조선인들의 삶을 4대에 걸친 가족사로 풀어내어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일부 불편한 일본인들의 불평도 함께 받은 문제작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하다 이제 이것마저 베끼는 일까지 일어나 한국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더욱 열받는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인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파친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려오는 시리즈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빛나는 윤여정의 믿고 보는 연기와 이민호, 김민아 등 젊은 배우들의 활약으로 인해 시즌2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 원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소식이 좀 의아합니다. 알고 보니 금순, 우리말로 황금방패라고 불리는 중국의 정책 때문인데요. 황금방패는 중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 검열 및 감시 정책으로 영어로는 글로벌 쉴드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이건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로고인 황금색 방패에서 유래됐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전한 문화를 외세에 선동, 선전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량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다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사실 중국은 국가 수립 때부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위협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곧바로 정보 통제를 통해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황금방패라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중국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유명 사이트들은 공산당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대거 차단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 공산당과 관영 매체의 입김이 들어간 자국산 웹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구글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중국 내 접속 차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나 애플 TV와 같은 중국 외 다른 나라의 OTT 서비스도 접속이 불어되고 있답니다. 당연히 천안문 사건은 아예 검색조차 안 되죠. 이러한 정보 통제 전략은 1949년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의 한 문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만약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허용된다면 시민들은 외국인이 곧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전해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폐쇄된 세계는 무너지고 가치관의 기저에 깔린 공포, 혐오, 독서는 증발하고 말 것이다. 소설 1984의 이 문장은 작중 가상의 독재 국가인 오세아니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는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검열해서 알 권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중국이 생겨나기도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중국의 황금방패와 놀랍도록 유사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조지 오웰이 SF 소설을 쓸 당시에는 먼 미래에나 있을 것 같은 상상이었겠지만 오늘날 중국은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정보의 흐름을 제어,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장비와 최신 기술 그리고 각종 법적 제재 등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14억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전부 통제하기 위해 황금방패에 동원되는 유지 인력만 3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황금방패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인터넷 만리장성인 방화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만큼 북한처럼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인트라넷만 쓰는 것이 아닌 한
인력만으로는 인터넷 접근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자동으로 검열하여 차단하도록 하는 거대한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차단벽을 만들어 유지하는 덕분에 중국 밖의 소식이나 비판은 중국인들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하고자 하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VPN이나 패킷 우회 등 알게 모르게 방화장성을 피해 외국 소식을 접하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에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길을 쓰고 노력하나 싶어 기특하다 싶지만 정작 이 기술은 도둑질에 쓰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애플 TV와 같은 해외 OTT는 물론이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 등 소중한 문화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구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의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파친코 시즌2의 평점 화면이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500여 건의 리뷰가 달렸는데요. 더우반은 콘텐츠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로 중국 현지에 거주하거나 중국 공식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중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리뷰를 달고 평점을 매기는 것 당연히 불법입니다. 애초에 중국에선 글로벌 OTT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요. 도둑질도 모자라 이러쿵저러쿵 평점까지 매기고 앉아있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도둑질의 품평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큰 흥행을 했던 영화 파묘 역시 중국발 도둑질의 피해를 봤습니다. 단순히 도둑 시청에 그치지 않고 일부 중국 누리꾼이 영화 설정을 트집 잡아 문제가 되었죠. 중국 한 누리꾼은 자신의 X계정에 파묘에 등장하는 장면을 비웃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장면은 영화 인물들이 화를 피하고자 얼굴에 금강경을 적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중국에서는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다.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이렇게 조롱했는데요.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중국에선 파묘가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봤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멋지다, 연진아라는 명대사를 남긴 화제작 더 글로리도 기억하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중국 내 불법 유통으로 큰 피해를 봤답니다. 앞서 더 글로리 파트 1이 화제를 끌자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에선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되기도 전에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며칠 만에 리뷰 개수는 14만 개를 넘었죠. 또한 더 글로리 파트 2 공개 이후 중국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한쥐TV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중국인들이 도둑질에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현재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한국 콘텐츠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치이, 유우쿠, 투더우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물론이고 예능버스, Y3600 한주왕 같은 중소규모 플랫폼까지 한국 콘텐츠를 배포하는 플랫폼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죠. 일부 합법적인 계약도 있다지만 대개는 막무가내로 한국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곳들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본방 후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막조라고 불리는 단체나 회사에 의해 중국어 자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중국어 자막이 붙은 불법 영상에는 자체 제작한 광고를 붙여 2차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한 편당 보통 4개에서 6개의 광고가 삽입됩니다. 예를 들어 비리비리라는 한 플랫폼의 한 계정은 전문적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하는데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이고 한 편당 재생수가 무려 2억 회에 달합니다. 동영상을 퍼나르는 수많은 기타 플랫폼의 숫자를 감안하면 이들이 자막을 입힌 콘텐츠의 노출 횟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숫자죠. 팔로워와 재생수가 높을수록 이들이 벌어들이는 광고비 역시 하늘을 치솟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자막만 붙이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중국인들이지만 정작 K 콘텐츠 제작자와 배우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도둑질이란 말밖엔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런 도둑질 막을 수 없냐? 아니요, 여러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선진 방화벽 방화장성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곰돌이 푸도 금지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캐릭터이지만 중국에서는 예외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등장했던 사진인데, 시진핑 주석은 곰돌이 푸로, 오바마 대통령은 호랑이 친구 티거로 표현됐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시 주석을 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늙은 당나귀 이호로 빗대는 그림이 나타나며 곰돌이 푸가 시진핑 주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죠. 웃고 말 일 아닌가 싶지만 시진핑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곰돌이 푸를 시진핑과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웨이보, 위챗 같은 중국산 SNS에서는 곰돌이 푸가 삭제되고 차단됩니다. 심지어 푸의 이름을 웨이보에 입력하면 불법 콘텐츠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 정부가 현지에 서버를 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환타TV 등 3개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SBS의 고발에 따라 한국 콘텐츠를 무단 서비스하는 환타TV와 이태원TV, 콜라TV까지 3개 사이트를 잇따라 폐쇄시켰는데, 이들은 한국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치이나 투더오와 다를 바가 없는 플랫폼입니다.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 불법 한국어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이트만 폐쇄했다는 겁니다. 중국 내 K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뻔뻔함에 일침을 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문화 지킴이로 유명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인데요. 교수님의 따끔한 가르침 몇 마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우영우 등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에 도둑 시청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버렸다.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아왔고, 몰래 훔쳐보고 당당하게 평점을 매기는 일까지 자행해왔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 및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이 날로 커지는 모양이지만, K 콘텐츠에 대해 왈가왈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우길 바란다. 정말 꽉 막힌 고구마의 사이다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K 콘텐츠 불법 시청을 위해 선을 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노래,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영향력을 가지고 되는 것 너무나 반갑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대가는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작품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